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입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에 가득 찬 눈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거주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작은 평수인 40평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1,5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중에 5억 원의 현금이 있고 잘 나가는 전문직이어서 매달 1,500만 원의 월세 역시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5억 원의 보증금은 만약 보증금이 아닌 투자로 돌렸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 것이므로 연수익률 10%를 가정했을 때 기회비용이 연간 5천만 원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순전히 소모성으로 연간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현금 한도 내에서 전세집을 구하는 것은 경제적인가요? 10억의 현금이 있는 사람이 10억 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연수익률 10%를 가정했을 때 기회비용이 연간 1억 원입니다. 기회비용은 상대적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좀 더 부자 동네, 좀 더 고급 아파트에 꽂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억 원짜리 전세집이라고 가정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10억 원 정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회비용과 대출이자를 더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최소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자가로 구입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동네, 비싼 아파트일수록 더 많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출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살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매달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부자 동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텐트살이를 해야 할 텐데 이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본인이 처한 상황, 월에 벌어들이는 수입, 삶의 지향점 등과 함께 거주 지역에 따른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잘 생각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1987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투자 방식에 따라 35년간의 투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사람 모두 종잣돈은 10억 원이었다고 가정하고요. 매달 적당한 현금 흐름이 있어서 생활비나 주택 관련 세금, 월세, 대출이자 등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강남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종잣돈 10억 원을 사용하여 은행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죠. 매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나왔지만 근로소득으로 해결해가며 35년을 보냈습니다. B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전세를 구했습니다. 종잣돈 10억의 은행 대출을 더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부자 동네, 부자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변에 부러운 시선을 많이 받았죠.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는 않았고 매달 나오는 전세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으로 해결해가며 35년을 살았습니다. C는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집을 찾았는데요. 서울에서는 찾기 힘들어서 경기도권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신 종잣돈 10억 원은 전액 미국 주식에 투자했죠. 매달 월세가 나가긴 했지만 근로소득으로 해결해가며 35년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의 종잣돈은 모두 10억 원이었는데요. 35년이 지나서 이 돈이 얼마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입니다. 100이었던 가격지수가 637로 상승했으므로 A의 순자산은 63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B의 경우입니다. 3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보증금과 대출원금은 늘지도 줄지도 않아서 B의 순자산은 0원입니다. 다음은 C의 경우입니다. S&P 500 지수는 35년의 세월 동안 13배 이상이 상승하여 C의 순자산은 130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종잣돈으로 시작했지만 투자 성적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B의 경우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경기도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C의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만 현금화해도 강남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2%만 잡아도 매년 2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노동 없이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말도 안 되고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지 말이죠.